그럼 대표님 뭐로 해요 이거? 60만 원 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60만 원 돌려줄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작년에 찍었잖아요, 유튜브를. 작년에 찍고 그리고 연말 연초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고 한 2번 갔다 온 것 같아요. 2번 갔다 오고 통화하고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건, 안 좋은 건 금매가 많아졌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매가 많아졌다. 강남 서초 송파 쪽으로 해서 경매 물건이 원래 나오던 게 변경이나 중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경매 건수가 늘었어요. 지금 한 10건 정도, 한 12개 정도 돼요. 전엔 2개, 3개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늘은 것들, 경매가 늘었다. 두 번째, 금매도 늘었다. 중개법인에서 진짜 금매입니다라고 해서 단가가 떨어지고, 일정 전용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위치가 괜찮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쓸만한 물건들이 진짜 나와요 지금. 그거는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죠. 경매 양 늘었다, 금매 늘었다, 단가가 떨어진다.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좋은 거는 이거 괜찮은데 했던 것들이 팔려요. 매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봤는데 와이프가 못 봤던 대치동 건물이 있거든요. 그 팔렸대요. 그러니까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매매가 돼요. 그건 이제 좋은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왜냐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종 일반이 좀 괜찮은 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거기 임대가 워낙 잘 되니까. 원룸, 뭐 고시텔, 뭐 학사 너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근생 같은 경우도 임대가가 높아요. 높아다 보니까 거긴 나오면 그냥 쑥쑥 들어가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 괜찮은 물건인데 뭐 120억이었다가 뭐 105억 떨어졌다가 95억 막 금매 쭉쭉쭉쭉 한 15억씩 빠진 것들. 그러니까 이게 불장이었으면 절대 안 될 얘기들인데 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당초 120억이 거품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 언저리 좀 맞나?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총선 이후에가 저는 정말 큰 줄기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바닥에서 L자형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 공부하고 사는 게 맞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 준비는 계속 해야 되고, 뭐 본인 알고 있어야 되고, 뭐 투자는 해야겠죠.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중개법인 만나서 계속 물건을 받고 물건 검토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포지션에 오면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IMF가 터졌을 때, 그때 부동산을 대다수 매각을 했지만 사들인 사람 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화되면 당연히 돈 많이 벌죠. 그리고 부동산 취득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을 때는 팔아야죠. 살 건 아니고 팔아야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남 빌딩은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제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세미나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사이클 돌았으니까 그 돈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잖아요. 뭐 시행을 해온 부분이랑 그다음에 시공을 한 부분이랑 합쳐서 이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건축주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우선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름, 연락처 안 받고요. 그리고 비용은 최종적으로 무료예요. 왜냐면 저희가 6회를 나눠서 할 거거든요. 1회부터 6회까지. 근데 60만 원을 받을 겁니다. 받고 수업 6번 다 나오면 다시 다 돌려드릴 거예요. 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있는데 1회, 2회, 6회는 제가 진행을 할 거고, 3시간씩 할 겁니다. 3시간씩 제가 진행할 거고, 3번, 4번, 5번 어떻게 할 거냐면, 3회차에 이제 건축사 1시간, 그러니까 이제 40분 강의하고 질의응답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개법인 또 1시간, 그 다음에 법무법인 1시간,
그렇게 해서 3회차에 건축사, 중개법인, 법무법인, 4회차도 똑같이, 5회차도 똑같이. 그래서 건축사 3팀, 그 다음에 중개법인 3곳, 그 다음에 법무법인 3곳 이렇게 해서 세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은 아직 얘기를 못 나눴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나눴고, 그건 얼굴 뵙고 부탁을 드려서 세무사님 시간이 된다고 하면 6회차에 그거를 넣을 겁니다. 넣을 거고, 세미나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4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 매주 토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날짜는 확정하진 않았는데, 토요일 날 쭉 할지 일요일 날 쭉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우선 신청자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구분을 할 거고요. 그분들 의견 따라서 갈 거고, 그리고, 왜 건축사를 많이 알아야 되냐? 왜 중개법인을 많이 알아야 되냐? 왜 법무법인을 3곳이나 알아야 되냐라고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 잘하는 영역이 틀려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예를 들어 건축사를 선택한다고 치면 그분들의 작품을 다 보고 본인이 봤을 때 괜찮은 기준을 세워야 돼요. 본인의 기준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PM한테 무조건 의존한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PM이 뭘 한다고? PM이 건물을 지어봤어요? 면허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건축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본인이 더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그것만큼 멍청한 게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하지 말던가. 할 거면 본인이 좀 공부를 해서 알아서, 그래도 뭐 건축사 3명한테 알아서 상담 받아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건축한 것, 뭐 설계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30개씩 돌아본다 쉽게, 한 90개 돌아보고, 본인이 강남 건물 한 100개 돌아보고, 그러니까 100개 주는 건 중개법인에서 받으면 되겠죠. 100개 물건을 공급해 줄 중개법인을 만나서 본인이 명함 받고 본인이 받아요. 나랑 상관없이. 그리고 건축사님 연락처 본인 다 그날 와서 명함 줄 거니까 본인이 다 연락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사 3명, 그러니까 건축사 3분이 실력 없는 분을 제가 모시지 않겠죠. 그리고 중개법인? 제가 이미 거래를 해봐서 괜찮은 사람들 모시겠죠. 그러니까 법무법인?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이고 다 그러니까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의 9군데 회사의 명함을 와서 받는 것도 그 60만 원 가치 이상이 될 텐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실행했던 어떤 레퍼런스를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다 만들겠다라는 거죠. 만들고 명함 다 받고 나는 당신들 전화번호 모르고 이름도 몰라. 그러면 이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대표님 뭐로 해요, 이거? 60만 원 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60만 원 돌려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저는 이거를 내년 이맘때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우선 지금 이렇게 진행해서 한번 돌아보고 저도 느끼고 저도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도 공부하게 돼요. 제가 가서 그냥 헛소리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산출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의 연관성을 찾아서 나의 의견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공부를 해야지 가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저는 똑바로 못하고 저는 바보 같다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할 거면 제가 공부를 똑바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20명이든 30명이든 와서 이거를 진행해서 잘 마무리가 되면,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 중에서 한 분만, 한 팀만 저희랑 비즈니스가 되면 고마운 거고, 안 되면 상관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를 컨텐츠로 다 유튜브로 찍을 거거든요. 찍어서 송출하면 당연히 저희도 컨텐츠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도움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첫 술에 저는 배부를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첫 술에 뭔가 채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술은 다 주겠다, 다 퍼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부족함을 느낄 거고 뭔가 채워야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올해 뭐 하반기쯤, 올해 연말에 또 준비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좀 더 잘 다듬어서 송출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는 뭐 첫 번째 어떤 우리가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으면 두 번째는 인연이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바라서는 부분은, 그러니까 바람은 조금 잡을 때 욕심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인연이 되면 좋은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획이나 설계 단계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건을 검토할 때부터 이분들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짜는 거고, 그리고 1회, 2회, 6회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시공에 대한 부분이랑 시행에 대한 부분이랑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아울러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지피지기 강남 빌딩 1기에서 할 얘기는, 첫 번째는 왜 서울이냐? 왜 서울인가? 왜 인서울이냐?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던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서 다 서울로 옮기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다 비슷해요. 네, 루틴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베이스를 깔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랑 빌딩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행하는 입장에서 땅을 어딘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 전에 시장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게임에 이기려면 땅 사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동네에 9천만 원대 샀으니까 게임을 이긴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 어떤 땅은 1억인데 1억 천에 사도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 1억인데 9천만 원 사도 막차니까 끝나는 시장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네,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구 감소랑 빌딩 시장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빌딩 사례, 그다음에 거기서 강남, 서초, 송파 빌딩 사례,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종 일반, 뭐 3종 빼고요. 3종 비싸니까 손 못 대고, 뭐 준주거 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1종 일반, 뭐 1종 전용은 빼고, 이 정도의 내용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정리랑, 그다음에 그 최근 3년 동안 뭐 엄청 뜨거웠지 않습니까? 이 3년 동안에 빌딩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것들 정도만 되면 어디 가서 바보 소리는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본인의 매물을 봐야지 이 매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죠. 매물 한 5개 받았어요. 그거 보고 오면 좋아요? 몰라요. 거기 써 있는 예를 들어서 예상 수지 분석표가 틀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지적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개법인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중개법인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을 능력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개법인이 준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역삼동에 뭐 A라는 데예요. 그럼 A라는 동네 그 주변에 본이 본 거랑 현재 비어 있는 거랑 채워져 있는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레퍼런스가 본인이 쌓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몇 달이 걸려요. 본인 스스로도. 근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들, 시장에 대한 분석, 이해, 정리, 이게 되고 나서 본인이 중개보면서 물건 받고, 그 다음에 건축사님 만나서 상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수지 분석 돌려보고, 그 수지 분석 본인이 돌려야겠죠. 가설계 떠가지고, 가설계는 이제 건축사님 떠주면 되니까 뜨고 본인이 수지 분석 돌려야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얼마짜리 건물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계약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취득하게 되는 거고. 은행이요? 은행은 차고 넘쳐요. 네, 대출 해줄 사람들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팁들은 있겠는데 그 팁이 돈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다 끝나서의 상황은 그때 가서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무사님을 왜, 이건 이제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못 만나봤고, 이게 이제 그냥 법인으로 가느냐 아니면 유한회사로 가느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목적이 제가 PM 안 하고요. PM 생각도 없고 바빠서 못 해요.
저희 현장 관리가 힘드니까 PM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뭐 조각 투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PM 안 하고 조각 투자 안 하고 전화번호 안 받고 이름 알려고 하지 않고, 지금 우선 제가 다 줄 거예요. 다 줄 거고 거기서 뭔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럼 박수 쳐줄 일이죠. 근데 지금 이 만들어진 인프라는 저랑 연관돼 있는 파트너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다음에 또 제가 세미나 할 때 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좀 더 원활해지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인프라에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냥 다 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건축주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건축주 세미나도 오픈을 하는데, 이제 건축주 세미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피지기 강남 빌딩 1기는 좀 다른 거죠. 좀 형태가 틀린 거죠. 여기 이분들은 이제 단독주택 지으러 오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진짜 이거를 사업으로 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